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추미애 후보의 폭로, 김종민 의원은 끝났다 이야기입니다. 김종민만 끝난 게 아니죠. 이낙연도 같이 끝나는 거죠. 김종민이라는 인물에게 진작에 기대를 접었지만 추미애 후보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검찰개혁 끝장토론 이런 게 있었어요. MBC에서 했었던 건데 아마도 TV 채널은 아니고 이제 MBC 유튜브 채널에서만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검찰개혁 끝장토론. 말은 좋죠. 근데 여기 누가 나왔냐? 김종민, 이낙연 둘이 나왔어요. 이낙연 캠프의 핵심 멤버인 김종민하고 이낙연하고 둘이 나와서 검찰개혁 끝장토론을 한 겁니다. MBC도 이건 좀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게 이거는 광고 영상이잖아요. 일방적인 홍보 영상이잖아요. 이게 진짜 끝장토론이 되려면 이재명 측, 추미애 측, 이쪽하고도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그게 끝장토론이지. 지들끼리 우리는 당 지도부에 있을 때 검찰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변명을 하는 자리를 MBC가 깔아준 거예요. 자, 내용을 전부 다 듣진 않았습니다. 듣다 짜증나가지고.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이낙연 대표가 자신에게 힘든 장관을 잘 위로를 해주라.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랬었다. 그래서 그 당시 당 지도부, 이낙연 당대표일 때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후보가 열받았어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갔을 텐데 추미애 후보가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낙연 당대표 시절 모든 개혁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왔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표를 쓴 차장검사의 사표를 반려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 당시에 윤석열이 엄청나게 개기고 있었죠. 추미애 장관 혼자서 묵묵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 추윤 갈등이 선거에 부담이 된다. 이딴 뉘앙스의 소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추윤 갈등은 말이 안 되죠. 윤석열의 항명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당연히 지휘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예요. 검찰총장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윤 갈등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법으로 정해진 지휘체계를 윤석열이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항명 사태죠. 하지만 언론은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낙연 지도부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추윤 갈등이라고 씁니다. 추윤 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민주당 지도부라면 앞장서서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윤석열 항명 사태라고 고쳤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낙연 지도부는 추윤 갈등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씁니다. 자, 그렇게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을 들이받고 있을 때 그나마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검사가 누구였냐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자,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해놓은 상황인데 중앙지검장의 말을 듣지 않는 차장검사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원하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태. 자, 그 상태를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검찰총장이라는 인간은 법무부 장관을 들이받고 있고 차장검사들은 중앙지검장을 들이받고 있었던 그런 아사리판, 개판인 검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 차장검사가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와서 윤석열을 내려오게 하려면 중앙지검장도 같이 사표를 쓰자. 나도
차장검사들도 사표 쓰고 중앙지검장도 사표 쓰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려오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그러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내가 왜 사표를 쓰느냐 그렇게 그 제안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차장검사라는 사람이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는 문자를 돌렸다고 해요. 자, 그 얘기는 언론으로 또 나갔겠죠. 자,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어요. 뭐 그래야지 진정성이 좀 느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수사 외압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표를 낸 차장검사만 검찰의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차장검사는 사표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표 쓸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격해야 되는 공격수 역할을 맡은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표를 거두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낙장 불입이다. 사표를 수리해버려요. 이때 이 차장검사가 김종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표를 좀 반려를 해달라. 이렇게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김종민은 추미애를 찾아가서 그 차장검사의 사표를 반려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당시 아주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 검찰개혁이에요. 그 검찰개혁 일선에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싸워주고 있을 때 이낙연과 김종민은 뒷짐지고 숨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항명을 하고 있는 인물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사표 받아주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김종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봐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운운하고 개혁을 운운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그런 인간들이 권력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김종민에게 우리가 속았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댓글에 그 내용을 동의하는 분들도 꽤 많았지만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종민은 우리를 속였다라고 확신했어요. 조국 전 장관을 지키겠다고 동분서주하던 모습에 우리는 속은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김종민은 최고위원이었어요. 그 당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낙연과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추미애 후보의 폭로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사실을 완벽하게 확인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내일 김종민 의원이 무슨 해명을 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늪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추미애 후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1도 없기 때문이에요. 추미애 후보는 지지율이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이 해야 될 말들, 목소리를 내야 될 곳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 추미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추미애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재명 노지사의 지지율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온갖 네거티브에도 잘 버티고 있는 건 추미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이을 사람은 추미애, 이재명밖에는 없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택도 없는 인간들이죠. 검찰개혁 끝장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낙연, 김종민 둘이서 나와서 자화자찬하면서 떠들어대는 걸 방송으로 만들어준 MBC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선 기간 동안 정말 짜증나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경선 덕분에 이 수박들이 다 걸러지고 있어요. 일단 이낙연계는 전부 다 아웃이죠.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걸러야 되는 인간들이다 라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꽤 가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추미애의 충격 폭로로 정체가 들통나버린 김종민, 이낙연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